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핫한 버블 토너 세럼들 솔직하게 리뷰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전부 내돈내산이어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드름도 나고 예민하고 모공도 큰 피부예요. 그래서 자극적인 성분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 지금 잘 쓰고 계신 제품들 있으면 그건 그대로 잘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화장품에 자극이라는 게 솔직히 성분 하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함량이나 다른 성분들 배합, 제형, 기술 이런 걸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같이 작용하는 거라서 전성분표만 보고 이 성분 있으니까 나쁘다 라고 단정 짓기엔 솔직히 어려워요. 추정이죠. 근데 결국 제일 정확한 거는 우리가 직접 발라보고 내 피부에 어떤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본 리뷰랑 경험 위주로 제 피부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메노킨 버블 토너. 요거 샵에서 화장 잘 먹는다 해가지고 발라줬었어요. 보면은 거품이 요렇게 둬도 절대 안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계속 둬도 안 사라져요. 근데 요거 샵에서 쓰고 나서 저는 점점 속이 건조해지고 약간 그날 피부가 따가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제 피부가 워낙 예민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메노킨이 계면활성제로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계면활성제가 여기 이 헥산다이올 바로 앞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일이랑 물이랑 이런 것들을 섞어야 되니까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계면활성제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앱체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유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유추하냐면 여기 헥산다이올 들어가, 이게 보통 1%에서 2% 정도 들어가요. 방부 보조제여가지고. 그래서 얘보다 앞에 들어간 거면 1%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갔겠다라고 유추를 하는 건데, 물론 브랜드가 이걸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어디까지는 추정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 제품 성분을 떠나서 저는 이걸 바를 때 약간 내 피부가 굉장히 따갑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 같은 민감성은 절대 못 쓰세요. 그리고 거품도 쫀쫀하니까 30초 팩 광고라고 광고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바르면 광이 나거든요. 이렇게 미끌미끌하니까 당연히 화장이 잘 먹죠. 근데 이게 계속되면 이제 민감성 피부들은 약간 속이 더 건조해지고 따가워지면서 조금 피부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는 따갑고 그렇게 좀 피부에 좋은 느낌을 주는 게 아니어서 안 쓰게 되고, 찾아보니 비슷하게 가렵거나 자극받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메노킨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고 보면은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프란체예요. 프란체 성분이 일단 괜찮았고, 여기가 여드름 패치로 유명한 데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드름 패치 좋다고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 클렌징 제품이랑 여드름 패치도 좋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토너도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가 특이한 게 이 계면활성제 함량을 공개했더라고요. 여기도 물론 들어가죠. 당연히 거품이니까. 그래서 폴리그리세린이랑 폴리그리세린 4 요런 그 계면활성제 성분들이 두 개 합쳐서 0.1%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게 들어간 거죠. 보통 스킨케어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농도는 0.05에서 0.3 사이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적게 들어가서 안심할 수 있었고, 이게 계면활성제가 적게 들어갔는데 이 거품을 그럼 어떻게 잡은 거냐 하면, 사실 다른 성분들로도 제형을 잡을 수 있긴 해요. 히알루론산이나 자세한 거는 솔직히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점도를 만든 것 같고, 거품을 해서 싹 바르면 조금 있다가 거품이 톡톡톡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피부에 싹 스며드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일단 성분도 굉장히 안심이 되는데 쓰는 발림성도 괜찮으니까 마음 놓고 쓸 수가 있었고, 여기에 성분들에는 트러블 케어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본 버블 토너 중에서는 우리 여드름 피부인 분들이 쓰기에는 그나마 괜찮았다. 그래서 요거 괜찮았고, 티트리, 양모미, 병풀 이런 것들 잘 맞으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믹순 진짜 비추해요. 안 맞으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이거 그냥 엉덩이나 이제 팔꿈치, 이제 뒤꿈치에 바르면 돼요. 저도 예전에 유튜브 광고 보고 진짜 많이 사뒀단 말이에요. 근데 막 한 번에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트러블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만 이런가 해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이제 그렇게 뒤집어지는 사람이 많았고, 일단 바르면 너무 끈적거려요. 진짜 거의 무슨 무스처럼 거품이 엄청 뽀용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샥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씩 광이 돌거든요, 피부에. 근데 이렇게 바르는 것도 사실 흡수가 잘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가니까 너무 끈적거리고, 바르고 나서 굉장히 매끈매끈 광이 돌아요. 근데 그게 우리 속부터 짜오르는 찐 광이랑 겉도는 광이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겉에서 인위적으로 나는 광이에요.
자, 보면 전성분이 여기 코코글루코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 세정용으로 자주 쓰이는 계면활성제예요. 이게 뭐 들어갈 수도 있죠. 계면활성제는 뭐 제품, 기초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유화제 역할을 하는 제품들이고 비이온성에다가 뭐 순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클렌징 제품이 아니잖아요. 리브온 제품이잖아요. 이렇게 흡수하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제품들에 이런 계면활성제가 들어간다는 거는 약간 특히나 우리 예민한 피부들 있죠. 일반 피부는 뭐 당연히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예민한 피부에는 너무 이게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민감한 사람들이 이거를 쓴다? 저는 정말 비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굳이 이런 거 쓸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디마프. 그래서 얘는 디마프가 사실 거기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항상 광고하고 설명하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사실 좀 신뢰도가 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본인 얼굴을 그냥 바로 내놓고 말하는 제품이니까 특히나 잘 만들지 않을까 싶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제품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호호바는 항상 지성 피부, 수부지 피부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에요. 뭐 건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호호바 항상 좋다고 하고 클렌즈 밀크에도 호호바 들어갔고 호호바 들어간 제품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호호바씨 오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눈에 갔었고 우리 수부지나 지성이신 분들이 보통 세안을 과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클렌징 폼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클렌징을 하고 나면 직후에 수분 보습을 잘 안 해주면 오히려 피부가 속이 건조해지면서 유분을 팍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더 기름져지고 그런 의미에서 세안 직후에 이 친구로 그 피부 pH 잡아주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도 수분만 잘 채워줘도 굉장히 평평해 보이거든요. 속 건조가 해결되면서 그래서 그걸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았고 여기는 토너보다는 세럼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거를 토너 대용으로 직후에 계속 썼는데 피부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 있었고 속 건조가 많이 해결이 됐어요. 여기 또 헥산다이올 D에 C12 이 알케스라는 성분이 들어가죠. 이것도 이제 계면할 이제 유화제인데 이것도 여기에 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호호바씨 오일에 마카다미아씨 오일이 굉장히 앞쪽에 많이 들어가니까 섞이게 만들어 주려고 넣은 유화제 같은 느낌이에요. 농도도 헥산다이올 뒤에 있기 때문에 낮은 농도로 추정이 되고 실제로 써봤을 때 피부가 아프거나 불편감, 뭐 따갑고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호호바를 더 좋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저는 추천드리고 특히 수부지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첫 단계에 이걸 쓰기에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유독 얘를 좀 많이 썼던 편이에요. 그리고 바이오돈스. 일단 바로 비추를 드릴게요. 일단 지성 피부이신 분들 있죠. 저와 비슷한 지성 수부지이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은 바르면 너무 끈적거린다는 걸 느낄 거예요. 유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일단 광채이기 때문에 유분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유분이나 광이 이런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모공이 막히는 느낌이 나면서 약간 좁쌀이 막 볼 부분에 몇 개 올라오더라고요. 솔직히 이거는 얼굴 말고 우리 발 뒤꿈치나 팔꿈치 같은 데에 바르면 너무 보습 잘 되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도 전성분을 보면은 폴리글리세릴이랑 알케스, 세테아릴 알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조합 자체가 제형이 굉장히 약간 좀 묵직하게 세팅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부지이신 분들한테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펩타이드, 이런 콜라겐 펩타이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뒤에 보면은 조금 1.1ppb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함량으로 기대하기엔 조금 어렵고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건성 피부는 잘 맞을 수 있는데 솔직히 지성 피부, 뭐 수부지 피부 얼굴에 끈적거리는 거 못 바르시는 분들 절대 못 발라요. 이거 끈적거려서 절대. 그리고 이제 메디큐브 거. 메디큐브는 바르면은 이 딸기 향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인위적인 향이 너무 싫어요. 민감 피부인데 색도 뭐 색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자체 색깔이 그럴 수 있으니까 색도 그렇고 향도 나니까 그게 너무 좀 무서운 거예요. 바르기 전부터. 근데 역시나 일단 바르고 저는 피부가 조금 붉어지고 열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분표를 안 볼 수가 없죠. 일단 표를 보면은 이 알케스라는 게 이제 계면활성제 같은 성분들인데 이게 헥산다이올보다 앞쪽에 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게 보통 1에서 2% 정도 들어가는데 얘보다 앞에 있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높은 농도로 들어갔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랐을 때 느낌이 따가운데 성분표를 봐도 함량이 추정이 되니까 솔직히 민감 피부들은 못 쓰죠. 이런 걸 쓸 필요도 없고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제품들 이제 몸에 다 발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로셀은 이런 발포전까지 넣어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르면 굉장히 광이 많이 나요. 지금 전에 제품 바른 것도 이렇게 광이 나잖아요. 이거는 특히나 광이 엄청 잘 나요. 그냥 바르는 즉시 피부가 좋아져 보여요. 광이 너무 잘 나니까. 근데 광이 날 수밖에 없는 성분들이에요. 여기 글리세레스. 이게 꽤나 앞에 있죠. 이게 피부 표면에 수분막을 만들어서 광이 나게 하는
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르면은 피부에 광이 나면서 피부가 좋아져 보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피부에서 광이 나는 게 실제로 안에서 수분이 채워지면서 피부가 이렇게 뭔가 조금 되게 좋아져서 나는 광이랑 인위적으로 기름이나 이런 거 발라서 나는 그 광은 전혀 근본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후자예요. 성분 자체를 광이 나는 성분을 쓰니까 광이 나는 거고 후자의 광을 원하시면 쓰셔도 되죠. 너무 좋아요. 근데 지성, 수부지,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비추예요. 너무 오일리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제품을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안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여태 추천한 그런 앰플들을 사서 더 여러 개 발라주시는 게 나아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언제까지나 제 피부 기준, 제 개인적인 사용 경험이에요. 그래서 성분 하나하나로 판단하기엔 어렵지만 결국 써봤을 때 내 피부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랑 비슷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버블 토너를 굳이 왜 만들까?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마케팅용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써보니까 거품이라는 게 확실히 이렇게 펴 바를 때 면적이 이렇게 샥 잘 흡수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냥 물 토너를 이렇게 그냥 샥 손으로 하는 거랑 얘를 뭐 흔들어서 이렇게 샥 지그시 피는 거랑은 접촉되는 면적도 적고 손으로 두드리지 않아도 거품으로 그냥 쓱 흡수가 되니까 마찰이 덜한 느낌도 있어서 이거 괜찮은데 싶긴 했었어요. 근데 결국 이 사용감들을 얻으려고 계면활성제가 더 많이 들어간 제품들도 있고 심지어 팩 대신 이 토너로 폼을 해라. 그럼 더 오랜 시간 피부에 남게 되는 건데 그래서 굳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까지 해야 될까? 그냥 팩을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제품들은 리브온 제품들이죠. 피부에 남는 제품들이니까 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인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거품을 쫀쫀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이 쫀쫀함에는 솔직히 계면활성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뭐 물론 다른 히알루론산 이런 점증제 이런 걸로 잡는 제품도 있긴 했지만 이런 거품 팩 형태를 내려면은 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고 트러블이 잘 나는 피부에는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버블 제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계면활성제나 그런 조금 과한 제품들을 얼마나 적게 잘 배합을 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버블 토너인데도 어떤 건 자극이 있고 어떤 건 괜찮잖아요. 근데 이건 모든 시중의 제품들에서도 그렇죠.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이 성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직접 발라보고 내 피부에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 제품들을 써보고 안 써도 되는 제품들을 알려드린 거고 누가 남이 좋다고 해서 산다기보다는 그 좋다고 하는 사람의 평소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예민한지 아니면 강철 피부인지를 보고 저랑 비슷한 피부이신 분들은 저의 리뷰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거나 이거 괜찮아요, 이거 어때요 하시는 것들 알려주시면은 저도 사봐서 한번 써볼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